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대장간근 조선 후기 장인들의 노동 현장을 묘사한 작품으로 대장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노동과 장인 정신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의 숭고함과 공동체적 협력의 아름다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서민들의 일상과 삶의 생동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 구도. 작품의 중심에는 망치질과 풀무질 같은 대장간의 주요 활동이 배치되어 관람자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인물들은 삼각형 구조로 배열되어 안정감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노동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3. 인물 묘사. 각 인물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두하며 대장간의 분업과 협력 구조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풀물을 작동하는 사람, 망치질을 하는 사람, 세심하게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 등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노동의 다양성과 유기적 협력을 보여줍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자세는 생생하며 진지함을 담고 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망치를 내리치고 풀물을 작동시키는 움직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장간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노동의 리드미컬한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현장의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5. 색채. 작품은 흰색, 갈색, 회색 등 제한된 색채를 사용하여 대장간의 소박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색채의 사용은 절제되어 있어 노동의 단순함과 진지함을 더욱 부각시키며 서민적 정서를 강조합니다. 6. 의선. 김홍도는 간결하고 부드러운 선을 사용하여 인물과 도구를 효과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선의 흐름은 인물들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선의 간결함은 동양화의 단순미와 여백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7. 공간 활용. 대장간 내부에 협소한 공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인물과 도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단순하게 처리되어 주요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백을 통해 화면의 안정감과 시각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8. 상징성과 의미. 대장간은 단순히 철을 다루는 작업 공간이 아니라 노동과 장인 정신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각 인물의 역할은 분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당시 사회에서 노동의 중요성과 기술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장간은 조선 후기 공동체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장인 정신을 통해 노동의 숭고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로 나타납니다. 9. 문화적 맥락. 대장간은 농업 중심 사회였던 조선 후기에서 농기구 제작과 수리를 담당한 중요한 공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장간은 서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장소로 김홍도는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구조와 기술적 환경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과 노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이 작품은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협력과 활기를 통해 노동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합니다.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을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노동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열정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관람자에게 서민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며 공동체적 정서를 느끼게 합니다. 김홍도의 대장간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노동과 협력 정신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구도, 인물 묘사, 동작과 생동감, 색채와 선의 활용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작품의 주제를 완벽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노동의 기록을 넘어 조선 후기 서민의 삶과 노동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한국화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대장간은 단순한 노동의 장면을 넘어서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의 삶과 에너지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는 서민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따뜻하게 기록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림에 접근했습니다. 대장간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스며든 생명의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각 인물의 표정은 고단함보다는 활기를 띠고 있어 노동의 의미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유대를 맺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김홍도의 화풍, 즉 서민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와 조선 후기의 실학적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홍도는 그림을 통해 조선 백성의 힘과 끈기를 조명하며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삶의 리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독려합니다. 불을 다루고 쇠를 두드리는 작업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림은 경쾌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김홍도가 단순한 장면 묘사에서 벗어나 관객에게 희망과 생명력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암시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어느 깊은 밤, 대장간의 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퍼져 나옵니다. 거기에는 땀방울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망치를 내리치는 소리는 규칙적인 박자를 이루고 불길은 철을 녹이며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쇠를 잡고 망치를 두드리는 한 남자의 얼굴은 무척 진지합니다. 그는 하나의 완벽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순간의 망설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는 젊은 견습생이 눈을 반짝이며 불길 속에서 미래를 그려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만의 대장간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장간 안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꿈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매일 두드리고 다듬어가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희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하지만 사람들의 손길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림 분석 1. 주제와 내용. 새참은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새참,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일상의 장면을 담아내면서도 서민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여유와 공동체적 정서를 보여줍니다. 2. 구도. 작품의 인물들은 원형에 가까운 구도를 이루며 중심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그림에 안정감을 부여하며 사람들이 둘러앉아 새참을 나누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화면의 하단에는 고양이가 배치되어 있어 시각적 균형과 자연스러운 일상의 디테일을 더합니다. 3. 낀물 묘사. 각 인물은 새참을 먹거나 서로 이야기하며 휴식 중인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옷을 벗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남성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은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인물의 개성과 자연스러운 인간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새참을 나누는 동작, 음식을 먹는 모습, 서로 이야기하는 제스처 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특히 인물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장면 전체에 따뜻한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5. 색채. 전체적으로 흰색, 갈색, 옅은 붉은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제한된 색채로 서민적이고 소박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색을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색을 사용하여 그림의 현실성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6. 선. 간결하고 유려한 선은 인물과 사물의 형태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사람들의 동작과 자세는 선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생동감이 느껴지며 동양화 특유의 절제된 표현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7. 공간 활용. 중앙에 인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은 여백으로 처리되어 화면에 여유로운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여백은 과하지 않고 인물들의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단에 있는 고양이와 주변 물건들은 이 여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8. 상징성과 의미. 새참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 찾아낸 소소한 즐거움과 휴식을 상징합니다.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공동체적 협력과 연대를 암시하며
이는 조선 후기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9. 문화적 맥락. 새참은 조선 후기 농경사회의 일상을 생생히 담아낸 작품으로 당시 서민들이 노동 중 짧게 쉬며 나누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당시 농촌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김홍도는 새참을 통해 서민들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소박한 행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림은 관람자에게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적 온기와 삶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새참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삶을 담아낸 김홍도의 걸작입니다. 구도, 색채, 선의 표현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노동과 휴식의 순간을 생동감 있고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민의 일상을 존중하며 당시 사회의 공동체적 정서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한국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새참은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니라 조선 서민들의 삶 속에 깃든 따스함과 유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들이 느끼는 여유와 평화를 관객이 함께 경험하도록 의도했습니다. 중앙의 여성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건네며 모성애를 표현하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공동체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주변의 다른 인물들은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을 만끽합니다. 이는 단순한 쉼의 순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연결과 공동체적 행복의 순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림에 또 다른 생동감을 더해주는 존재로 소소한 일상 속 포근함과 친밀함을 암시합니다. 김홍도는 이 모든 요소를 통해 서민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인간적이고 소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따스한 햇볕이 들판을 감싸고 고단한 손들이 잠시 일을 멈춘다. 새참의 시간이다. 평소엔 서로 다른 일을 하던 이들이 한 곳에 모인다. 손에는 수저와 그릇이 들려있고 서로의 얼굴엔 고된 하루를 달래는 웃음이 피어오른다. 일터에서의 침묵이 깨지고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은 마치 삶의 작은 축제 같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밥을 입에 넣으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음을 짓는다. 엄마는 조심스레 아이를 바라보며 물을 떠먹인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바구니 위로 뻗어나갈 때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일하는 손길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는 가족의 애정을 보여준다. 바구니 옆 고양이는 살짝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다. 사람들 틈에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본다. 먹을 것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 고양이마저도 그 여유로움에 녹아든다. 아마도 이곳의 평온함과 친밀함이 고양이를 떠나지 못하게 했으리라. 어디선가 농담이 터지더니 웃음소리가 가득 퍼진다. 흙먼지가 옷에 스며들고 팔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무게가 내려놓아진 듯하다. 새참의 시간은 단지 쉬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며 버텨낼 힘을 얻는 시간이다. 멀찍이서 누군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 속에는 한없이 인간적인 순간,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다. 이 작은 새참의 자리에는 조선 백성들의 끈질긴 삶의 에너지가 녹아 있다. 그 순간을 그린 김홍도는 단순한 노동의 쉼을 넘어선 삶의 순결을 전하고자 했으리라.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시름든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적 놀이와 즐거움을 생생히 담은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입니다. 씨름 경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반응을 묘사하며 단순한 운동 이상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여가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구도. 씨름하는 두 사람이 화면의 중심에 배치되어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갑니다. 주변의 관중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는 씨름 장면의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작품의 생동감과 균형을 부여합니다. 3. 낀물 묘사. 씨름꾼들은 힘과 균형을 잡으려는 동작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주변 관중들은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로 경기를 관람하며 흥미로운 순간을 감상하는 이들의 생생한 반응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물 하나하나의 자세와 표정은 자연스럽고 세부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씨름꾼의 강렬한 움직임과 힘겨루기는 경기의 역동성을 잘 나타내며 주변 관중들의 몸짓과 자세는 경기의 열기를 더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담아냅니다. 5. 색채. 작품은 제한된 색상, 흰색, 회색, 갈색을 사용하여 단순하면서도 서민적이고 소박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채색은 절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표현보다는 인물들의 생동감을 돋보이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6. 선. 김홍도는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으로 인물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씨름꾼의 강렬한 동작과 관중들의 다양한 반응은 선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이러한 선의 사용은 작품의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을 더합니다. 7. 공간 활용. 씨름 장면을 둘러싼 원형 구도는 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관중과 경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배경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여백은 관람자로 하여금 주요 장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그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상징성과 의미. 씨름은 단순한 신체적 경기 이상으로 조선 후기 서민 사회에서 협력과 경쟁, 그리고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서민들의 활기와 놀이문화를 통해 당대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 문화적 맥락. 씨름든 조선 후기 농경 사회에서 여가 활동으로 즐기던 전통 놀이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씨름은 농번기 이후 마을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중요한 놀이였으며 이 작품은 당시 서민들의 삶과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씨름은 경쟁 속에서도 협력과 유대를 보여주는 서민들의 놀이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김홍도는 이 작품을 통해 서민들의 활기찬 삶과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놀이의 기록을 넘어 관람자에게 당대의 인간적이고 정감 어린 순간을 느끼게 합니다. 김홍도의 씨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민들의 공동체적 유대와 활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구도와 동작, 인물 묘사의 생동감은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당대의 문화적 정서를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풍속화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는 씨름들 통해 조선 후기 서민들의 여가와 공동체적 즐거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림 중심의 씨름꾼들은 경쟁의 긴장감을 상징하지만 이를 둘러싼 관중들의 표정은 여유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씨름판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에너지를 나누는 축제의 장입니다. 김홍도는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사람들의 유쾌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 인물의 표정과 자세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손짓과 표정으로 응원과 농담을 주고받고 경기의 결과와는 무관한 즐거움이 그림 속에 묻어납니다. 김홍도는 관객들이 이 그림을 보며 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든 건강한 경쟁과 놀이의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씨름판이 펼쳐졌다. 두 씨름꾼은 단단히 허리를 붙잡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관중들의 시선은 이 치열한 순간에 고정되어 있다. 저마다의 기대와 응원이 담긴 눈빛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저 멀리서 소년이 고개를 쭉 빼고 씨름판을 바라본다. 그의 눈은 반짝이며 씨름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간다. 저렇게 허리를 틀면 상대를 넘길 수 있어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듯하다. 그 소년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도 서고 싶어할 꿈의 무대다. 관중석 한쪽에선 고술의 소리가 들린다. 상인이 과일과 음식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씨름판 가장자리를 조용히 걸어간다. 씨름판을 보며 한입 과일을 베어 물고 손뼉을 치며 응원을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하루의 고된 노동을 잊게 하는 즐거움이 담겨 있다. 씨름꾼들이 중심에서 더 강하게 몸을 부딪힐 때마다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온다. 누군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들의 땀과 열정에 감동을 느낀다. 서로의 힘을 겨루는 모습에서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인간적인 연결이 보인다. 씨름판은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웃고 긴장하고 환호하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된다. 경기가 끝나자 씨름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진 사람은 승자에게 미소를 짓고 승자는 진 사람의 등을 다독인다. 주변의 관중들도 손뼉을 치며 두 사람의 노고를 축하한다. 이 장면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놀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따뜻한 존중과 유대감을 보여준다. 김홍도의 붓 끝에 담긴 그날의 웃음과 열정은 오늘날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서당은 조선시대 서민 자녀들이 학문을 배우는 전통 교육 공간인 서당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교육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전수받는 어린 학생들과 이를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며 당시의 교육과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2. 구도. 그림은 훈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반원 형태로 배치된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훈장 선생님이 앉아있는 상석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권위와 중심성을 나타내고 학생들은 주변에 흩어져 앉아 자연스럽고 활기찬 장면을 연출합니다. 3. 낀물 묘사. 훈장 선생님은 단정한 자세와 엄격한 표정을 통해 권위를 보여주며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다양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떤 학생은 집중하고 있고 다른 학생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당시의 교육 현장에 현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학생들의 다양한 자세와 표정은 장면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책을 보며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 지루한 표정을 짓는 학생, 장난을 치는 아이 등 각기 다른 동작은 서당이라는 공간의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5. 색채. 색채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흰색과 옅은 갈색, 회색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색상은 단순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당이라는 교육 공간의 소박한 환경을 강조합니다. 6. 의선. 김홍도는 간결하면서도 세밀한 선을 사용하여 인물과 사물을 묘사하였습니다. 훈장 선생님의 옷주름, 학생들의 자세와 표정, 책과 책상을 표현하는 선은 부드럽고 유려하며 동양화의 특유의 간결미를 보여줍니다. 7. 공간 활용. 서당 내부는 여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인물들 사이의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주요 인물과 책상, 책 등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었으며 복잡하지 않은 구성을 통해 서당의 단순하고 소박한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상징성과 의미. 서당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유교적 가치와 도덕적 교육을 전수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이 그림은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서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9. 문화적 맥락. 조선시대 서당은 계층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기초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당은 이러한 교육 제도를 생생히 기록한 작품으로 당시 사회에서 학문과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교육 현장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서당근 학문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긴장감과 함께 인간적인 여유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훈장 선생님의 엄격함과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모습은 당시 교육의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냅니다. 김홍도는 서당을 단순히 교육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서민적 삶의 소소한 순간과 따뜻한 인간미를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김홍도의 서당근 조선 후기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유교적 가치와 서민들의 일상을 동시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구도, 선, 공간 활용 등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교육의 긴장감과 인간적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서당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전하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서당근 조선 후기 서민 교육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훈장은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은 다양한 표정과 태도로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교육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와 배움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아이들의 자세와 표정에서 드러나는 순수함과 호기심은 학문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시대적 열망과 함께 교육의 즐거움을 전달합니다. 훈장은 그림의 중심에 배치되어 권위와 책임감을 상징하지만 그의 주변에 모여있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서당의 환경이 단순히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배움의 장임을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이를 통해 배움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미래를 잇는 다리임을 강조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햇살이 서당 창문 틈새로 비치는 고요한 아침, 나무로 만든 책상이 소박한 소리를 내며 배움의 시간을 알린다. 훈장은 고든 자세로 앉아있고 그의 눈빛에는 엄격함 속에 숨겨진 자애로움이 담겨 있다. 아이들은 둘러앉아 책을 펼치고 어떤 아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글자와 씨름을 한다. 또 다른 아이는 책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멀리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훈장의 목소리가 차분히 서당을 가득 메우는 순간 웃음이 터지자 아이들의 표정은 한층 생기롭게 변한다. 한쪽 구석, 가장 작은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책장을 넘긴다. 어리지만 그 눈빛 속에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빛난다. 뒤편에서는 또래 아이가 장난을 치며 작은 소란을 만들고 훈장은 순간 고개를 돌려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손짓한다. 그 손짓 하나의 소란은 잦아들고 다시 책장 넘기는 소리가 서당 안에 잔잔히 울려 퍼진다. 훈장의 탁자 위에는 검은 벼루와 붓, 두루마리 종이가 놓여 있다. 그 도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식을 이어가는 달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운다. 서당 바깥에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마을의 하루가 천천히 흘러간다. 하지만 이 작은 서당 안에서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아이들은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오늘 배운 한 줄을 내일의 자신에게 전달한다. 훈장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말없이 마음속에서 웃는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저 아이들이 커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이 작은 서당에서 피어나는 배움의 씨앗은 따뜻한 햇살 아래 천천히 싹을 틔우고 있다. 그림 분석 1. 우주제와 내용. 이 작품은 지도나 문서를 살펴보는 선비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선비들이 학문과 사유, 그리고 공동체적 협력에 집중했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선비들이 함께 문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장면은 학문과 지식 추구의 가치를 상징하며 조선 사회의 지적 문화와 협력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2. 구도. 작품의 중심에는 큰 문서나 지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싼 선비들이 원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형 구도는 화면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며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심부로 이끕니다. 이 구도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3. 낀물 묘사.
선비들은 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으로 지도나 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세히 들여다보며 집중하고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의견을 나누는 듯합니다. 이들의 차분한 표정과 단정한 자세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태도와 예의를 잘 드러냅니다. 4. 동작과 생동감. 서로 협력하며 문서를 확인하는 선비들의 동작은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문서를 가리키는 손짓, 숙여서 집중하는 자세 등은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단순히 정적인 장면이 아닌 학문적 논의의 순간을 생생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5. 색채. 이 작품은 흰색과 옅은 회색, 갈색 등 절제된 색채를 사용하여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색을 배제하고 인물과 문서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선비들의 학문적 집중력과 공동체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6. 의선. 김홍도 특유의 간결하고 부드러운 선이 인물과 문서를 묘사하며 동양화의 여백과 선 중심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선의 흐름은 인물들의 동작과 표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7. 공간 활용. 문서를 중심으로 인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시선의 집중도가 높으며 주변 배경은 간략하게 처리되어 주요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장면의 단순함과 조화로운 구성을 돋보이게 하며 화면의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8. 상징성과 의미. 문서를 살펴보는 장면은 학문적 토론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조선 후기 선비들이 추구했던 공동체적 지적 문화와 지식의 가치를 잘 나타내며 학문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9. 문화적 맥락.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선비들이 학문과 논의를 중시했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당시 지도와 문서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국가 운영에 중요한 자료였으며 이를 둘러싼 논의는 공동체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이 작품은 학문적 열정과 협력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선비들의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통해 지식 추구의 숭고함을 전달합니다. 김홍도는 이 장면을 통해 선비들의 진지한 학문적 태도와 조선 사회의 지적 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김홍도의 지도 보는 선비들 등 단순한 학문 활동의 기록을 넘어 조선 후기 선비들의 협력과 사유의 깊이를 담은 작품입니다. 간결한 선과 절제된 색채, 정교한 구도는 학문적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는 학문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모색하던 조선 후기의 지적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는 그림 감상글 통해 조선 후기 사대부의 문화적 일상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단순히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며 그림을 매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을 개인의 취미를 넘어선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여긴 조선시대 선비들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중앙의 훈장처럼 보이는 이는 그림을 펼쳐 보이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주변의 인물들은 경청과 토론으로 반응합니다. 이 모습은 그림 감상이 단순히 시각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한 사유와 교감의 장임을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이 장면을 통해 선비들이 예술을 존중하며 학문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 한 모습을 진지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림의 여백과 절제된 색감은 화가의 의도대로 감상 행위 자체의 집중도를 높이며 관객에게 단순하고 고요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잔잔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어느 날, 조용한 마당 한편에서 선비들이 모였다. 가운데 펼쳐진 커다란 그림 한 장, 선비들은 저마다 자세를 고쳐잡고 그림에 눈길을 붙였다. 그림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을 이어가는 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이,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젊은 선비까지. 그들의 표정과 태도 속에는 배움과 예술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다. 그림 속 이야기를 놓고 대화가 오간다.
이 부분의 선이 참으로 뛰어나지 않은가? 이 여백의 미가 무척 절묘하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누는 이 순간은 단순히 그림 감상이 아니라 선비들의 삶을 엮어주는 고리다. 예술은 그들에게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는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말없이 그림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미소를 짓는다.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웃음과 대화, 그리고 그림을 통해 느껴지는 공감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림 감상은 단순한 순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의 예술과 학문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세대와 생각을 잇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김홍도의 붓끝에는 그날의 고요함과 생동감, 그리고 나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타작은 추수 후 곡식을 수확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농촌의 타작 현장을 통해 농민들의 노동과 공동체적 협력을 보여주며 농업 중심 사회였던 당시 서민들의 삶과 생업의 풍경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구도. 중앙에 타작을 하는 농민들이 배치되고 상단에는 이들을 감독하는 듯한 양반이 위치하여 그림의 주요 장면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주요 작업이 중심에 배치되어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며 상단과 하단의 대조를 통해 계층적 관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3. 낌물 묘사. 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각기 다른 동작과 표정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습니다. 망치질을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인물들은 힘과 열정을 보여주며 상단의 양반은 여유로운 자세로 관찰하며 당시 사회의 계층 구조와 현실을 반영합니다. 4. 동작과 생동감. 타작 장면의 역동성과 활기가 두드러집니다. 망치를 내리치는 힘찬 동작, 곡식을 손질하는 반복적인 움직임, 그리고 농기구를 사용하는 동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노동의 에너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5. 색채.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과 회색을 사용해 농촌의 소박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색은 절제되어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되어 농민들의 노동과 현실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6. 의선. 김홍도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선이 인물들의 동작과 표정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망치질의 곡선, 도구 사용의 직선, 그리고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선의 흐름은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7. 공간 활용. 타작 장면은 중앙에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은 여백을 활용해 작업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상단의 양반과 하단의 농민들이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공간적 대비를 이루며 계층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8. 상징성과 의미. 타작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곡식을 수확하며 공동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작업으로 묘사됩니다. 상단의 양반과 하단의 농민들의 대조는 당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동시에 농민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 문화적 맥락. 타작은 조선 후기 농업 중심 사회의 노동 현장을 생생히 묘사한 작품으로 농촌 공동체의 협력과 생업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농민들의 노동과 삶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며 농업이 사회의 기반이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타작은 농민들의 고된 노동과 협력의 중요성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림은 노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느껴지는 활기와 열정을 보여주며 이를 바라보는 양반의 여유로운 자세를 통해 계층적 현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이 작품을 통해 농민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김홍도의 타작은 조선 후기 농촌 사회의 현실과 농업 노동의 중요성을 생생히 그려낸 작품입니다. 구도, 인물 묘사, 동작의 생동감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농촌 공동체의 일상과 사회적 구조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속화의 기록을 넘어
농업 중심 사회에서 노동과 협력이 가지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타작은 노동과 공동체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농촌에서의 타작은 단순히 힘든 노동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중요한 축제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앙에 타작하는 사람들은 별을 털어내는 동작으로 생동감을 표현하며 각자의 역할을 통해 협력과 분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 휴식을 취하는 인물은 관찰자로서 장면의 균형을 잡아주며 노동과 여유의 공존을 상징합니다. 김홍도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조선 후기 농민들의 삶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조명합니다. 타작의 고단함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유대감이 돋보이며 공동체적 가치를 전달하려는 화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가을 햇살 아래 들판의 타작이 한창이다. 땅 위에 수북이 쌓인 벼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맞물려 분주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툭툭 벼를 두드리는 소리와 집 사이로 날아가는 알갱이들. 손과 발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묵묵한 협력의 리듬이 흐른다. 저 멀리 한 남자가 삿갓을 쓰고 담배를 피운다. 그의 표정은 여유롭고 고요하다. 막 털어낸 벼를 바라보며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이 장면 속에는 가을의 수확과 함께 찾아오는 안도감이 녹아있다. 어린 아이들은 타작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들에게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나누는 하나의 축제와도 같다. 벼를 털어낸 집더미는 곧 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햇살 아래에서 벼를 나르는 손길, 벼알을 골라내는 손길,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들. 타작의 자리에는 가을의 황금빛 풍경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가득하다. 김홍도의 붓글에 담긴 이 장면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생명을 잇고 사람을 연결하는 가을의 노래다.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우물가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한 장면을 담은 작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물깃기와 노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생활 풍경을 통해 서민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 작품의 중심에는 우물이 배치되고 주변에 물을 깃거나 옮기는 사람들이 원형 구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시선을 우물로 자연스럽게 모으며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단순하면서도 조화롭습니다. 3. 깃물 묘사. 인물들은 각기 다른 역할과 동작을 보여줍니다. 물을 깃는 여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사람, 물을 나르는 남성 등 각 인물은 생동감 넘치는 자세로 묘사되어 있으며 표정과 동작은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잘 드러냅니다. 4. 동작과 생동감. 물깃기와 물동이를 옮기는 모습은 인물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손짓,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걷는 움직임, 주변의 여유로운 동작은 그림 속의 활기와 리듬감을 불어넣습니다. 5. 색채. 이 작품은 흰색, 옅은 회색, 갈색 등의 소박한 색조를 사용해 현실감을 높이고 서민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제한된 색상은 화면의 단순함과 고요함을 부여하면서도 인물과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6. 의선. 김홍도의 간결하고 유려한 선은 인물들의 움직임과 자세를 세밀하게 묘사하며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구성합니다. 특히 물동이의 둥근 윤곽과 우물의 원형 구조를 강조하는 선은 공간적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7. 공간 활용. 우물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화면의 균형을 이룹니다. 상단의 여백은 화면에 시각적 여유를 주며 주요 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특징인 단순함과 여유로움을 잘 보여줍니다.
8. 상징성과 의미. 우물은 단순한 물 공급처를 넘어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물을 깃는 과정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지만 이 과정은 이웃 간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림은 서민들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9. 문화적 맥락. 우물가는 농업 중심 사회였던 조선 후기에서 중요한 공동체 활동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우물은 마을의 필수적인 자원이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 작품은 물을 깃고 나르는 노동 과정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일상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며 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생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김홍도는 두물과 을을 통해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적 유대감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은 당시 서민들의 삶이 가진 소박한 즐거움과 협력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관람자는 이 작품을 통해 서민들의 일상 속 따뜻한 순간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보물가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적 노동과 공동체적 삶을 담아낸 풍속화로 구도와 선,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한 장면은 당시 서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생히 묘사하며 서민적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보물가는 조선시대의 평범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농촌 생활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물을 깃고 나르는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동작은 단순한 일상적 장면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공동체의 유대를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과 분업을 통해 물을 깃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여성, 바구니에 물을 담는 여성,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남성 등 모든 인물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을 깃는 노동을 넘어 서로의 역할을 나누며 삶을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이를 통해 조선 백성의 일상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진솔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은 단순히 노동의 무게를 드러내기보다는 삶 속의 조화와 유대를 강조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우물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발걸음이 바쁘지만 가볍다. 우물의 물결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주변에는 물을 깃는 손길들이 이어진다. 찰칵, 찰칵 두레박이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려오고 돌테두리 위로 물방울이 흩어진다. 한 남자가 두레박줄을 힘껏 당긴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고단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하다. 한 여인은 물을 바구니에 담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이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담담히 길을 나선다. 이 순간의 움직임 속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삶의 리듬과 안정감이 있다. 물가에서 잠시 쉬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이곳은 단순히 물을 깃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이 흐르는 작은 마을의 중심이다. 우물가는 단순한 노동의 현장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하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다. 김홍도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이 장면은 삶이란 서로의 손길과 발걸음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잔잔히 전한다.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무동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조선 후기의 놀이문화를 생생히 담아낸 작품으로 무동, 남자 무용수의 춤과 이를 반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풍류와 여가 문화를 주제로 하여 당시 사람들의 흥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 화면의 상단에는 악사들이 반원을 이루며 앉아있고 하단에는 춤추는 무동이 중심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는 자연스럽게 관람자의 시선을 춤의 역동성과 음악의 조화로 이끄는 동시에 화면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3. 깃물 묘사.
무동은 활발한 동작과 생생한 표정으로 춤의 역동성을 표현하며 악사들은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악사들의 자세와 표정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음악에 집중하며 공동의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무동의 춤사위는 팔과 다리를 활짝 벌린 동작으로 활력을 느끼게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음악의 리듬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춤과 연주의 조화는 그림의 생동감과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5. 색채. 무동의 옷은 연한 녹색과 푸른색으로 화려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악사들의 의복은 흰색과 옅은 회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색채는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림의 분위기와 역동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선. 김홍도 특유의 간결하고 부드러운 선이 무동의 동작과 악사들의 표정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무동의 유려한 춤사위와 악기의 둥근 윤곽은 선의 흐름만으로도 생동감을 전달하며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7. 공간 활용. 무동과 악사들이 상하로 구분되어 화면에 배치되었으며 여백을 적절히 활용해 주요 장면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상단의 악사와 하단의 무동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도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장면의 조화를 이룹니다. 8. 상징성과 의미. 춤과 음악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흥을 나누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습니다. 무동은 예술적 표현과 놀이 문화를 상징하며 악사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9. 문화적 맥락. 무동은 조선 후기 서민과 양반 모두가 즐겼던 공연 문화를 생생히 기록한 작품으로 음악과 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풍요와 여유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당시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조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김홍도는 무동을 통해 춤과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무동의 역동성과 악사들의 진지한 표정은 감상자로 하여금 당시의 흥겨운 분위기를 생생히 느끼게 하며 놀이와 예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전달합니다. 김홍도의 무동은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조선 후기에 풍류 문화를 담아낸 작품으로 구도, 동작,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생동감 있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오락의 기록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놀이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무동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잔치 문화와 놀이의 순간을 생생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는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면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여유와 흥겨움을 포착했습니다. 무동의 춤사위는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며 이를 둘러싼 악사들은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북을 치는 이의 강한 손짓, 피리를 부는 이의 집중한 표정은 음악의 생동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조선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공동체적 즐거움을 진솔하고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 무동의 녹색 옷은 생명력을 상징하며 춤사위는 공동체의 활기와 조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악사들은 단순히 배경에 머물지 않고 음악을 통해 그림 속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춤과 음악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보여줍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북과 꽹과리 소리가 어우러진다. 피리의 선율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무동은 경쾌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녹색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춤사위에 머문다. 춤과 음악이 만나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이 순간 들판 가득 웃음소리가 넘친다. 무동의 동작은 단순히 몸의 움직임이 아니다. 손끝과 발끝에서 흘러나오는 춤은 마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처럼 관객의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 악사들은 이 춤을 감싸며 생기를 불어넣는다. 북소리는 대지의 심장처럼 울리고 피리의 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흐른다. 그림 한편, 한 아이가 피리를 보는 악사를 바라본다.
그의 눈 속엔 선망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어쩌면 그는 자신도 언젠가 이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다고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춤은 계속 이어진다. 무동은 몸을 돌리고 박자는 점점 더 빨라진다. 손뼉 소리와 환호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 음악과 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순간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다. 김홍도의 무동든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림 속 춤과 음악은 멈춰 있지만 그 에너지와 감동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주막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교류의 공간이었던 주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적한 주막에서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과 주막의 일상을 생생히 표현하며 당시 서민들의 삶과 소박한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 구도 작품은 주막의 초가 지붕을 중심으로 화면이 자연스럽게 나뉘며 좌측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과 아이, 우측에는 손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인물과 상호작용으로 이끌며 주막이라는 공간의 활기와 여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3. 낀물 묘사 좌측의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고 중앙의 남성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측의 손님은 편안히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각 인물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의 움직임,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남성들, 그리고 아이의 동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물 간의 상호작용은 장면의 생동감을 더하며 주막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순간을 더욱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5. 색채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과 회색 등 자연스러운 색조를 사용하여 주막의 소박한 분위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채색은 과도하지 않으며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되어 현실감과 소박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6. 의선 김홍도의 부드럽고 간결한 선은 주막의 초가 지붕, 나무 기둥, 인물의 자세와 표정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며 동양화 특유의 절제된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선의 유려함은 인물 간의 상호작용과 장면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7. 공간 활용 주막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초가 지붕 아래에 주요 인물을 배치하고 배경은 여백으로 처리하여 공간의 여유로움과 소박한 분위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주막이라는 장소의 현실감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8. 상징성과 의미 주막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서민들이 여행 중 휴식을 취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상징하며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9. 문화적 맥락 주막은 조선 후기 농업과 상업 사회에서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주막은 단순한 숙식 제공처를 넘어 정보 교환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이 작품은 당시 서민들의 여정과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김홍도는 주막을 통해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노동과 여행의 고단함을 넘어 휴식과 교류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순간을 전달합니다. 주막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을 담백하고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구도, 인물 묘사, 색채와 선의 조화는 주막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며 서민 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한국화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주막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한 단면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주막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정 중 쉼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림 속 손님은 피로를 풀며 음식을 즐기고 있고 주인 가족은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특히 여인의 자세와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가족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손님은 지친 모습이지만 편안히 쉬며 음식에 집중하고 있어 주막이 단순한 여관 이상의 안락한 쉼터로 보입니다. 김홍도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막의 기능과 역할을 진솔하게 묘사하고 서민들의 일상 속 따뜻한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관객이 그림 속 주막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그 공간에 앉아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민들의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삶의 작은 순간에 담긴 인간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뜨거운 햇살이 들판을 적시는 오후, 먼 길을 걷던 이가 주막에 발을 멈춘다. 초가집의 집 지붕 아래에서는 그늘과 함께 따뜻한 음식의 냄새가 퍼지고 있다. 문턱에 들어서니 부드럽게 미소 짓는 주인의 얼굴이 보인다. 왼편에서는 여인이 바삐 손을 놀려 음식을 준비한다. 그녀의 옆에는 아이가 고개를 내밀어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본다. 그릇 속에 담긴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길 위에서의 피로를 덜어주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작은 위로다. 주막 한쪽에서는 삿갓을 벗은 사내가 소리 없이 국을 뜨고 있다. 그의 이마엔 먼지와 땀이 가득하지만 국물을 한 입 마시는 순간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하다.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고 여정을 이어갈 힘을 얻는 장소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 주막의 풍경은 고단함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서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집 지붕 아래에서 흘러가는 이 순간은 마치 시간도 잠시 멈춘 듯하다. 김홍도의 주막은 단순한 식당 이상의 공간을 그려낸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고 서로를 잇는 쉼의 장소다. 그림 속 주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따뜻함과 인간미를 전해주는 공간으로 느껴진다. 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나룻배는 조선 후기 사람들의 이동 수단 중 하나였던 나룻배를 묘사하며 배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일상과 여행 문화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림은 단순한 이동 장면을 넘어 서민들의 삶과 풍경을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2. 구도. 그림은 두 척의 나룻배가 수평으로 배치된 구성으로 관람자의 시선을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상단과 하단의 배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화면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배 안의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3. 낀물 묘사. 배 안에는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짐을 싣고 이동하는 상인, 아이를 돌보는 부모, 여유롭게 앉아있는 사람들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인물은 고유한 표정과 자세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4. 동작과 생동감. 배 안에서 짐을 정리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말과 짐을 실은 장면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각 인물의 동작은 배 안에서의 협력과 긴밀함을 잘 보여주며 움직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 색채.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과 회색 계열의 색조를 사용해 소박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색채는 제한적이지만 세부적인 표현에 집중하여 인물과 짐, 배의 디테일을 돋보이게 하고 당시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느끼게 합니다. 6. 의선. 김홍도의 간결하고 유려한 선은 배의 윤곽과 사람들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동양화 특유의 단순미를 잘 보여줍니다. 선의 흐름은 배와 인물을 하나의 장면으로 조화롭게 묶으며 전체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7. 공간 활용. 배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다양한 인물과 활동을 배치하여 장면의 밀도를 높이면서도 혼잡하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배 외부의 여백은 공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8. 상징성과 의미.
나룻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상업, 교류를 상징합니다. 배 안의 다양한 인물들은 공동체적 협력과 조화를 나타내며 서민들의 일상과 여행의 풍경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여줍니다. 문화적 맥락. 나룻배는 조선 후기 수상교통의 중심이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물길을 따라 이동하던 당시 서민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나룻배는 농업과 상업, 여행의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이 작품은 그러한 시대적 맥락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김홍도는 나룻배를 통해 단순한 이동 장면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협력과 일상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서민들의 소소한 삶과 유대감을 강조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당시의 현실적인 삶의 풍경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김홍도의 나룻배는 조선 후기 수상교통과 서민들의 삶을 담아낸 풍속화로 구도, 인물 묘사, 동작의 생동감이 조화를 이루어 장면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적 정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김홍도의 나룻배는 강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과 삶의 역동성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두 척의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는데 짐을 나르는 상인, 가족 단위의 승객, 나룻배를 조종하는 사공 등이 보입니다. 각각의 인물은 고유의 역할과 이야기를 품고 있어 그림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나룻배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만남과 흐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김홍도는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서민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강이라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배에 실린 말과 짐은 이 그림이 단순한 유람이 아닌 생업의 한 단면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정교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서민들의 삶과 강 위의 활기를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강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강물 위로 두 척의 나룻배가 부드럽게 흘러간다. 짐을 실은 배와 사람들을 가득 태운 배가 서로 다른 길을 향하지만 같은 강 위에서 함께 움직인다. 잔잔한 물결은 배 밑을 스쳐 지나가고 햇살은 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첫 번째 배에는 짐을 실은 상인들과 사공이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업의 고단함이 묻어나지만 저마다 맡은 일을 해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나귀와 짐꾸러미는 단순한 짐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생계와 한 마을의 경제를 이끄는 작은 세계다. 두 번째 배에서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아이들은 강물을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어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의 시간을 나눈다. 사공의 노젓는 소리와 잔잔한 물결 소리가 어우러져 배 위의 공간에 특별한 평화를 더한다. 배와 배 사이의 강은 단순한 이동의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삶이 흘러가는 무대다. 김홍도의 나룻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담아낸다. 이 그림 속에서 배는 목적지로 가는 도구일 뿐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